했던 거 잠깐 보면, 그리고 요런 그냥 간단한 함수들 했었고, 그 다음에 라운드가 좀 애매했었죠. 짝수로 쏠린다 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정확하게 반올림을 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스 모듈을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스트링 펑션들, 여기에 우리가 스트링 펑션 할 때 하나 안 했던 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스트링들을 막 이을 때 이제 우리가 str이라고 하나 잡아봅시다. s는 a, b, c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for loop 돌려도 a, b, c 이렇게 돌죠. 근데 확실한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뒤에 나올 건데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요 리스트를 내가 요 A와 B, C 세 개로 쪼개지죠. 요거는 요 사이를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루프 돌릴까요? 루프 돌리면서 하나씩 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이픈 점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인 메소드를 어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인해서 요 리스트 그냥 요렇게 써도 되고 S라고 써도 되고, 어쨌든 요 리스트가 오잖아요. 여기가 꼭 스트링이 아닐 수도 있죠. S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1 뭐 AAA BBB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 요 AAA BBB 요걸 붙이고 싶어요. 조인은 말 그대로 붙이는 거거든요. 붙일 때 그 구분자를 뭘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이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콤마를 주면 콤마로 쭉 붙이는 거. 이거 나중에 우리 한 번은 쓸 거니까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여기 빠졌더라고, 스트링 펑션에. 그 다음 클래스 어제 했었고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어떤 함수나 프로퍼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클래스의 메소드나 멤버 변수들 그걸 갖고 오는 거고, 캐릭터 셋 인코딩 했고요. 참, 인코딩을 하는데 EUCKR을 어제 UTF-8로 바꾸는 거, 이 작업을 인코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코딩을 하는 거고요. 그 반대로 꺾는 걸 뭐라 그러죠? 반대는 건 뭘까요? 디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코딩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파이썬 내장함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이제 복잡한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파일은 이거 모드만 해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W는 뭐죠? 이 자리가 모드 자리고요. 여기가 파일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W는 write겠죠. 쓰기 위한 거고요. 또는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A는 append예요. 추가니까 원래 있던 파일에다가 뒤에다 붙여서 더 쓰는 거고, R은 read예요. 읽는 거. 그래서 읽기 위해서는 read로 읽는 게 낫고, 이게 왜 이걸 분리했냐면, 여기 오픈 해놓고 보면 여기는 write, 여기는 사실 read거든요. 여기 R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write랑 read로 그냥 메소드로 구분하면 되지 왜 이 모드를 줬냐,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이것도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리눅스나 그 맥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락이 돼요. 얘 B가 아니죠. 얘 A 같은 파일을 열었으니까. 자,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이 파일을 열고 쓰고 있으면 이 파일에 락이 걸려요.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오염이 안 되잖아, 이 파일이. 자, 그것처럼 이 락을 걸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R은 락을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어요. 이 개념이 데이터베이스에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데이터들이 여러 개, 이제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개, 한 줄 요거를 로우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DB 들어갈 건데, 이 세로를 컬럼이라 그래요. 얘는 로우라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컬럼이 뭐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성별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1번 로우, 2번 로우, 3번 로우죠. 그러니까 2번 로우의 나이를 내가 고치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럼 B라는 사람이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다 고치고 커밋이라 그래요. DB도 커밋이라, 우리 git 했으니까 커밋 익숙하죠. 딱 커밋 하는 순간 락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를. 그거를 이제 웨이팅, 이제 락을 거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서트 락, 업데이트 락, 딜리트 락, 이 락이 걸리고요. 리드 락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리드 락은 뭐냐면 내가 이거 고치고 있어요. 1에서 나이를 1에서 2로 고치고 있는 순간이야. 딱 그 찰나. 그럴 때
A라는 사람이 고치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읽고 있어. 그럼 1을 받아야 될까요? 2를 받아야 될까요? 이 사람. 뭐가 좋을까요? 최신 정보는 2죠. 아까 우리 개정판 얘기했지만 개정판을 받고 싶죠. 옛날 버전 말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다려요.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락을. 그럼 이건 리드락도 걸리는 거죠. 얘는 읽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락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커밋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읽게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건 락을 안 걸어요, 리드는.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구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픈하면 그 파일이 열리는 거고요. 라이트 하면 쓰는 거고요. 클로즈 하면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 할 때 락이 풀리겠죠. 두 번째 사람이. 심지어 나 혼자도 이 락 클로즈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어놓은 파일에 내가 락이 걸려서 내가 수정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클로즈를 꼭 하셔야 돼요. 클로즈 안 하면 메모리에 계속 떠 있는 거니까 빨리 클로즈를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파일이 클수록. 근데 파이썬이 정말 잘 만들어진 게 리드 할 때 만약 1기가짜리 파일을 열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런 경우 발생하거든요. 1기가 파일을 열었을 때 이 파일을 몽땅 서버에 올릴까요? 아니 메모리에 올릴까요? 안 올려요. 그래서 파이썬은 속에서 다 스트림입니다. 자바도 8부터인가 7부터인가 스트림으로 다 바뀌었죠. 이 스트림이 뭐냐면 자 우리가 파일을 읽거나 DB를 쓰거나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고 쳐봅시다. 네트워크 통신이 아마 더 직관적일 거예요. 서버가 하나 있어요. 뭐 네이버닷컴이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네이버닷컴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파일을 주세요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수 드롭박스라고 합시다. 요 사이에 통로를 뚫어요. 통로를 뚫어서 어떻게 보내냐면 한 번에 이 1기가를 다 보낼까요? 그럼 메모리, 이 서버 메모리도 1기가가 필요하겠죠. 클라이언트도 1기가가 필요하겠죠. 이렇게는 안 해요. 서로 힘드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한 번에 실어 나르는 덤프 트럭 있죠. 자, 이게 1톤 덤프 트럭일 수도 있고요. 15톤 덤프 트럭일 수도 있고 25톤 또 몇 톤까지 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 이거를 정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버퍼라는 말을 써요. 자, 엄청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버퍼는. 자, 그래서 이 버퍼라고 하는 바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가지 사이즈가 1톤이냐, 15톤이냐, 뭐 25톤이냐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보통 디폴트가 8096인가? 아마 이 정도로 잡아 있어요. 요즘은 더 클 수도 있고요. 어쨌든 8096 정도 돼요. 디폴트 사이즈가 8096 바이트. 그럼 요게 차면 어때요? 쏙 내려가고 또 기다렸다가 짐을 다 실으면 또 쏙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요 바가지들의 이동이죠. 전부. 근데 이거 어떤 놈은 빨리 가고 어떤 놈은 늦게 가요.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트들은 막 쪼개서 지가 막 내려가요. 동시에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서버가 주는 만큼.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요. 그러면 파일, 이제 이게 파일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네 번째 내용, 다섯 번째 내용이라고 합시다. 근데 순서가 2, 3, 4, 4가 제일 빨리 도착하겠네요. 딱 보니까. 4 도착하고 3 도착하고 이 순서대로 채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파일 순서가 다 깨지겠죠. 그래서 이 번호를 달고 와요. 번호를 달고 와서 처음에 4가 도착했고요. 4번 내용, 네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다섯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 이렇게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자, 이렇게 막 여기서 이건 토렌트는 근데 개념이 다르죠. 한 개의 서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파일 이만큼은 A라는 사람의 PC에서 요만큼은 B라는 사람의 PC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어. 더 서버 한 대에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렇게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야 되죠.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을 다 다운받고도 잠깐의 뭔가 도는 시간이 있어요. 시계반 보이죠? 시계가 외행 돌죠. 그거가 뭐냐면 요 순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정리해서 파일이 다 정리가 끝났으면 그때 이제 내가 a.mp4 뭐 이렇게 됩니다. 파일로 내 다운로드 폴더의 사이즈. 요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TCP/IP라고 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요거를 하는 방식을 TCP/IP라고 하고요. 이건 네트워크 방식이죠. 자, 네트워크 방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버퍼 사이즈 요 사이즈대로 어디를 시냇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시냇가에 쭉 띄우면 어떤 놈은 빨리 가고 어떤 놈은 느리게 가고 막 그렇잖아. 먼저 보낸 놈이 항상 빨리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 부를까요? 뭐라 부를 것 같아요? 시냇물 얘기했죠. 네,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 스트림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 요즘 1.8, 1.9 때 보면
스트림으로 해서 람다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람다 우리 이제 바로 곧 나와요. 어쨌든 요걸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림 방식으로 해요. 그럼 파일을 아까 1기가짜리 파일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1기가짜리 파일을 읽는데 이거 메모리에 다 올리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떠한 버퍼 사이즈로 읽으면 되죠. 자, 이게 뭐 1메가다. 1메가씩 읽을 거다. 그럼 1024만큼 읽는 거예요, 파일을. 그래서 요거 처리하고요. 끝내고, 요거 처리하고 끝내고, 요거 처리하고 끝내면 메모리는 얼마나 필요해요? 1메가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1메가. 필요하면 2메가나 3메가. 그렇게 해서 큰 메모리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걸 스트림 방식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은 다 스트림 방식이에요. 파이썬에서 파일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드로 읽을 건데요. 내가 파일을 오픈하는데, 위드 얘기 안 했네. 위드 얘기 먼저 하고요. 자, 오픈 얘기하고 위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파일을 열었어요. 근데 어떤 모드로? 읽기 모드로 읽었어요. 그러면은 라이트 락은 안 걸린다. 락은 안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읽는 동안 딴 사람도 읽을 수 있어요. 그거를 as라고 하는 거는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 as라는 말을 요즘 랭귀지들은 as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신기한 게 언어들이 옛날 언어, 자바 같은 언어들도 자꾸 바뀌고 있어요. 파이썬도 바뀌어온 거잖아요. 자바보다 더 나이가 많지만 최신 언어 스타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들이 점점 같아진다. 그래서 이 as는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볼 수 있고요. 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그 프레임워크 같은 데서도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열려진 파일을, 이 파일명을 a.txt라고 한 다음에 a.txt를 내가 파일이라는 변수로 부를게 이제부터. 자,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for 돌리죠. 자, line. 그러면은 이 파일은 어떻게 왔죠? 어떤 형태로? 지금 for루프 돌릴 수 있으니까 리스트 형태겠죠. 그렇죠? 튜플이나 리스트 형태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줄씩 줍니다. 한 줄씩. 텍스트 파일이든 뭐든. 그러니까 한 줄씩 한 라인씩 한 라인씩 주니까 이 한 라인에 버퍼만큼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라인 처리하고 한 라인 처리하고. 요 라인이라는 게 변수거든요. 좀 전에 제가 그린 요 t, 요 t 자리가 지금 lin이가 된 거예요. 변수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t 대신에 lin이라고 쓴 거, 라인이라고 쓴 걸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찍고 끝난 거죠. 여기서 다 써버렸죠. 그럼 다음 바퀴 돌 때는 이 라인이라는 변수 값에 다음 줄이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메모리는 한 개의 라인만큼만 필요한 거죠. 더 이상 필요 없고 이렇게 알뜰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기가짜리 파일을 열어도 전혀 부담 없이 처리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거는 보장을 해줘야겠죠. 요 처리가 어때야 돼요? 좀 빠르게 내가 만들어줘도 필요는 있겠죠. 그럼 요걸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고요. 자, 위드 설명 드릴게요. 위드는 클로즈를 하도 안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자, 특히 서버는 멀티스레드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수천 명이 막 수천만 명 이렇게 되면 회원이 동시에 10만 명이 접속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10만 명이 접속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 서버는 웹서버고요.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뭔가 데이터를 잔뜩 담고 있는 어떤 스토리지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랑 요거는 원격지예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로 서로 통신하고 있는데 연결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읽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연결은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내가 하나 연결이 맺을 때마다 세션 하나를 만듭니다. 자, 세션이란 말 정말 용어 많죠. IT 용어가 지금 제가 한 만분의 1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계속 나올 때마다 익혀두셔야 돼요. 자, 어떤 연결이 하나 일어났을 때, 이 됐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클라이언트, 요걸 클라이언트라고 내가 서버잖아요. 이 상태로 봤을 때. 얘는 서버지만, DB로 봤을 때는 DB가 서버고, 얘가 호스트고,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 게스트예요. 그럴 때 이렇게 세션을 하나 만듭니다. 세션을 만들어서 이 세션에 대한 처리를 해요. 여기다가 락도 걸고요. 어떤 뭐 데이터를 주고 싶을 때도 얘한테 주고요. 하나의 변수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DB에다가. 접속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데 이 세션의 개수를 제한해 놓겠죠. 무한대로 해놓으면은 메모리 풀나서 DB가 죽어버려요. 컴퓨터가 얘도 컴퓨터니까 얘도 죽어버리면 서비스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제한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256개 세션까지만 난 받아주겠어. 그럼 257번째 세션 연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한 놈이 풀릴 때까지. 근데 만약에 내가 코딩을 하는데 이 DB 클로즈를 안 했어요. 그런 사태가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클로즈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풀나겠죠. 256개가. 풀려면
얘는 더 이상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10만 명이나 지금 들어와서 뭘 주세요 하고 있는데 256명만 데이터를 받아가고 나머지 놈들은 놈이라면 안 돼. 나머지 고객들은 257번째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 경우 경험한 적 있죠? 사용자가 폭주 중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 나오면서 특히 뭐 우리 그 기차표 끊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 처음에 접속한 사람은 픽게 끊고 나머지는 맹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틱 하면서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뭐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 현상이거든요. 풀리기 전에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이 현상이 생기는데 심지어 안 닿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서버 개발자들이. 그래가지고 맨날 DB 죽고요, 서비스 안 되고요, 막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이랑 DB랑 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도 안 닫으니까 JDK 1.7인가 부터 자바도 이제 최근에 추가됐고요. 파이썬은 이걸 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드를 붙이게 되면 똑같습니다. 구문 위드를 붙이게 되면 네가 안 닫아도 네가 다 쓰고 나면 내가 닫아줄게 이겁니다. 얼마나 안 닫았으면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도 안 닫아서 고생을 하니까 이건 에러 잡기도 힘들죠. 이거 어디서 안 닫았는지 찾으려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 위드가 있으면 나가 클로즈를 안 해줘도 된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 개발사들은 요즘 개발자들은 이걸 모르죠. 아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만 알면 되죠? 위드만 꼭 써주시면 됩니다. 간편하죠. 이 클로즈도 되게 복잡해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오픈 해놓고 라이트 해놓고 클로즈 하는 요 세 줄을 썼어요. 그랬는데 오픈하고 라이트 했다가 클로즈 할 때 에러 날 수도 있겠죠. 심지어 클로즈 하려고 봤더니 이 파일이 어떻게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클로즈를 못하면 익셉션이 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오픈을 해놓고 오픈도 제대로 안 됐는데 라이트를 하면 또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트라이 캐치를 걸거든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트라이 캐치 걸고 얘는 반드시 닫아야 되잖아. 그래서 파이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리에서 닫아야 되는데 파이널리에서 닫다가 또 에러 나요. 환장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 위드 하나로. 그래서 위드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로 위드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그냥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터미널 하나 더 띄워 넣으셔도 좋고요. 일단 파일은 오픈 열 거예요. 자,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test.txt 파일을 하나 열어볼 건데 W로 해야 새로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A나 R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W 모드로, 라이트 모드로. 새로 만드는 것도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드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거 한 줄. 그래서 WAR이 있다. 요거 두 개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사실은 X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모르고 가세요. 모른 척 하시고 갈게요. 그 다음에 파일의 내용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하나 열었죠? 그럼 이 파일에다가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1, 2, 3 해도 되고 영어도 쓰고요. 한글도 쓰고요. 여러분들 한글 테스트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한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수세월 동안 맨날 한글 테스트하고 앉아있죠. 뭐만 했다면 한글이 잘 써지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인코딩 디코딩 얘기 캐릭터 센 얘기를 한 겁니다. 한글이 깨졌을 때 복구가 안 돼요. 그 개념을 모르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close 뭐 두 줄 쓰셔도 되고요. 자, 15바이트 썼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close 자, 다 함수죠. 다 함수. 이 오픈이라는 내장 함수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파일을 배운다기보다는 파일 관련된 내장 함수 오픈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클로즈 하면은 이 파일은 다 닫았습니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이 exit 하고 나올게요. exit 하고 나온 다음에 dir 해가지고 파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gitbash에서도 이걸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그 gitbash에서 하시면 ls-al 먹을 거고요. 자, 혹시 gitbash에서 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다 커맨드 창에서 하고 계세요? 네, gitbash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분이나. 더 편할 거예요, 아마. 윈도우 커맨드 창보다. 자, 어쨌든 잠깐 하고 나갈 거니까. 자, 여기서 아까 만든 파일,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열려 있으니까 여기 아마 파일이 떴을 거예요. 자, 저는 test.txt 여기 있네요. 자, 잘 나오나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파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은 오픈, 요번에는 좀 눈에 잘 띄게 11111.txt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이거를 W 모드로 만드는데, 자, 파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번 제가 쳐볼게요. ls-al. 자, 그러면 이 순간
그 제가 111 했던 텍스트가 생겼죠, 이미. 보이나요? 제가 오픈하는 순간 파일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쓸 거예요. file.write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자, 14바이트 썼네요. 그래 놓고 다음 옆에 창에서 다시 한번 ls-al 해볼게요. 아직 어때요? 아직 빵이에요. 어디에 지금 들어간 거죠? 1111 제가 지금 방금 쓴 요 1111은 버퍼에 들어간 거죠. 아까 스트림이라 그랬잖아. 쓰고 읽고 다 스트림이에요. 통로 들어고 이제 바가지에다 담는데 한 바가지가 다 안 채워진 거야. 다 채워져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아마 바이트 커가지고 아마 안 찰 거예요. 아무래도 8096 바이트 치려면 한참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점 클로즈 때리면 그제서야 이제 바가지가 찼든 안 찼든 이걸 다 파일에다가 쏟아 붓는 거죠. 이렇게 하고 했더니 바뀌었죠. 42바이트. 그죠? 자, 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볼게요. 눌러가지고, 자, 우리가 파일 1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세 줄 해서 위드로 이제는 해볼게요. 위드로. 아까 세 줄은 했으니까. 자, 요 구문을 이제, 요 다섯 줄을 요걸로만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냥, 여는데, as, 이제 파일이라는 게 앞에 있던 게 뒤로만 가는 거예요. as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왜냐면 위드 때문에 앞에다가 쓸 수가 없죠. 자, 저는 요번에는 a.csv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write 모드로. 요거를 as 뭐라고 부른다? 파일로 부른다. 그런 다음에 파일.write. 파일.write 할 건데요. 이름, 성별, 라이. 이렇게 띄어쓰기 잘 안 해요. 콤마 다음에. 파일을 쓸 때는. 이거를, 우리 이제 랜덤을 배우게 되면 랜덤으로 이 데이터를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가짜 데이터를. 그래서 저는 김일수, 남. 자, 요렇게 해서 요것만 실행해도 끝납니다, 여러분들. 클로즈까지 다 하니까. 컨트롤 F4 누르면 되죠. 실행. 자, 했더니 a.csv 여기 생겼네요. 아, 한 줄로 생겼네. 자, 여기 보면 계행이 안 생기죠. 계행을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역/n을 쓰면 되죠. 역/n.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 테스트만 잠깐 해볼게요. 다시 실행. 네. 그런 다음에 CSV 열었더니 이렇게 열렸어요. 요거를 엑셀 파일에서 한번 열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엑셀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엑셀로 열시면 되고요. 저는 넘버스로 열었습니다. 정말 이쁘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요거를 이제 한 줄씩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작업할 때 잘 보십시오. 요거는 쓰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쓰는 걸 테스트 했잖아. 그럼 요거를 다시는 실행 안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펑션으로 빼고 안 부르면 되죠. df, 자, write 파일이라고 제가 펑션을 뺄게요. 펑션을 뺐으면 인덴테이션 밀어야 되고, 자, 또 펑션을 뺄게요. read 파일이라고 뺄게요. 그래서 with 똑같죠? with open인데 write 라인으로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read line 있죠? 우리가 for each read 라인으로 하나씩 읽어도 되고 for each로 돌리겠죠. for line은 in file 이렇게. 그래서 print line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write는 아까 했으니까 read 라인만 읽어볼게요. read 파일만 이렇게 부르면 되죠. 자, 그리고 실행 했더니 에러 났네요. write가 아니죠. read죠. 지금 읽어야 되니까. 아까 제가 write 한번 걸었죠. 에러 나면서 빈 값으로 채워졌나봐요. 그래서 일단 write 파일 한번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실수로 W라고 하는 바람에 파일 날렸습니다. 실행하고 읽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A라고 바꾸면 되죠. A라고 바꾸고 한번 해볼게요. A. 자, 그래서 두 개 붙어졌어요.
붙어질 때 여기 마지막에 제가 역슬래시 n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죠. 깨지는 문제 강제로 UTF-8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터레이터 펑션 쪽 한번 봅시다. 자, 리스트, 셋 우리 했었어요. 어떤 뭐 튜플이든 딕셔너리든 리스트 형태로 바꾸는 거였죠. 리스트 구조로 바꾸는 거. 그다음 셋은 셋 구조, 그 집합 구조로 바꾸는 거. 튜플은 튜플 구조로 바꾸는 거, 소가로. 이뉴머레이트는 리스트에 인덱스 값, 밸류 값 같이 받는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 맥스,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썸이 있어요. 이건 이터레이터 별거 아니고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해보실 분은 해보세요. 이거의 썸은 6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스타트 1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10 하면 16부터. 그러니까 초기 값에 요 썸 값을 더해주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값이 얼마였다? 100이었다. 스타트 인덱스가 아니고 스타트 밸류였네요. 그죠? 초기 값. 자, 그렇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 썸을 잘 안 쓰고요. 매스를 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매스.fsum 이렇게 써요. 왜냐면 소수점 이제 이 썸은 정수화되기 시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거든요.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all과 any가 있는데요. 리스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false 이렇게 그걸 만들어 true, false 이렇게 LL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LLL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LLL은 다 false야. 그 다음에 LLLL 4개는 다 true야. 이렇게 된다면 이게 all은 모든 게 다 true냐, any는 하나라도 true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all은 LL 하면 뭘까요? 그렇다면 false죠. false가 있으니까. 근데 any 하면은 제일 위에 게 LL입니다. true가 되겠죠. 하나라도 true면 true예요. 근데 any 해가지고 LLL 하면은 false가 되겠죠. 요거를 똑같이 아까 우리가 L 했는데 L에다가 append 하나 시킬게요. 그러면 L은 지금 0도 있어요. 0은 뭐라 그랬죠? false라 그랬죠. 그래서 all 해가지고 L을 하면 이게 false가 나와요. 아, append 하기 전에 해볼 거였네. 자, any 하면 어떻게 돼요? true죠. 왜냐면은 이건 다 true니까 3개는. 그래서 다 0이 아니냐 비교할 수가 있겠죠. all 같은 걸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L.pop 0, 1, 2, 3 이렇게 하면 L 하나 뺐고요. 이걸 다시 all 해보겠습니다. all L 하니까 true예요. 그럼 이건 0이 있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all은 모두가 참일 때 true를 준다. any는 하나라도 참일 때 하나라도 참이면 true를 준다. 됐죠? 네.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뭔가를 이터레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스트, 튜플 다 이터레이터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이터레이터는 L은 지금 이 상태인데 L을 이터레이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터레이터 객체로 바뀌어요. 주소값은 요거고, 그죠? 그래서 아까 L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뭔가 이터레이터화 시킨 거죠, 리스트를. 자, 그러면 L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터레이터는 next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xt 해서 요 이터레이터 한 값을 제가 it라고 제가 변수값을 잡아볼게요. it라고 변수값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it는 이터레이터고 L은 리스트예요. 그래서 L을 가지고 이터레이터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 next it 해볼게요. next it 하면은 몇 번째 걸 줄까요? 첫 번째 걸 줘요. 그 다음에 next it 하면 두 번째 거 주고. 뭔가 다르죠? 내가 뭐 지금 인덱스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 모르겠으나 차례대로 하나씩 쓰고 싶을 때 위에서 2개를 썼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 부르면 몇 번째예요? 3번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 인덱스를 관리하기 싫을 때 쓰는 게 이터레이터입니다. 애프터 라스트 요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변수로 뺀 거 여기 it입니다. it. 이터레이터로 해서 넥스트를 돌려야 되고 요 t는 튜플이거든요. 튜플을 이터레이터에서 넥스트 하면 항상 초기값이 나오겠죠. 요 자체가 처음에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만든 다음에 주세요 하면 첫 번째 거, 또 만들고 주세요 하면 또 첫 번째 거 되니까 그 얘기 한 거고요. 애프터 라스트라는 거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t라고 하는 게 1, 2, 3, 4, 5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터레이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터레이터 it 5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터 t 이렇게 만들면 이 튜플이 뭐가 됐죠? 이터레이터가 된 거죠. 자, 이터레이터로 바뀌면 넥스트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next it5 이렇게 하면 우리가 1, 2, 3, 4, 5 하다가 1, 2, 3, 4, 5 그 다음에 에러가 나요. 더 이상 없다고. 자, IT9 자, 9번째 이터 t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next IT9 난 그럼 다 돌고 나면은 난을 주겠네요. 2, 3, 4, 5, 6 난을 주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넥스트 받은 값이 난일 때까지 돌면 되겠죠. 넥스트 받으면 되겠죠.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넥스트 it의 난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내가 넥스트로 받은 값이 넌이 될 때까지 넥스트를 돌리면 되겠네요. 자,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지 넥스트 해가지고 있으면 넥스트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다르죠. 파이썬은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 넥스트. 왜냐면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L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메모리에 어떻게 잡히죠? 메모리 어딘가에 L이라는 공간이 생겨요. 그죠? 실제로 이제 링크드인으로 되지만 여기에 이제 1, 2, 3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메모리 L 자리에. 자, 이거는 우리가 넥스트를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얘는 그냥 0, 인덱스 값이 0, 1, 2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이터레이터로 이터 해가지고 L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에서 이터레이터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요거를 제가 it라고 이제 변수에 담았다고 한다면 it라는 자리가 생기겠죠? 이 it라는 자리에 생기는데 얘는 조금 독특하게 생겨요. 메모리가. 자, 똑같이 1, 2, 3이 그대로 생기는데 제가 넥스트를 했던 뭐 이거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죠? 리스트 해가지고 이터레이터 하면 리스트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아까 그건 했었고 요렇게 하든 아니면 넥스트 it를 하든 신기하게도 얘는 메모리 접근만 하면 이 값을 리턴해 주죠. 우리 0번째 주세요 하면 1 리턴해 주죠. 그런 다음에 1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리스트는 안 지워집니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터레이터는 얘가 액세스 되는 순간 내가 리턴 해줬죠, 값을. 그리고 얘는 비워버려요, 그 자리를. 그래서 next it 하면 처음에 뭐가 나왔죠? 1이라고 숫자가 나왔어요. 맞나요? 그런 다음에 이건 없어졌어요. 주고 나면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next it 한 번 더 하고 나면 얘는 다음번 얘 비워져 있으니까 다음번이 얘구나 하고 2를 주죠. 그래서 2를 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지운다고. 자, 그럼 뭐만 남아 있어요? next it 하면 3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얘 지워졌어요. 그 다음 메모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비워졌죠. 비워지고 또 next 하면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메모리 자리가 없으니까 에러가 펑 나버리는 거죠. 이건 이제 다 지워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GC가 돌면 GC가 운 좋게 안 돌았다면 남아 있겠지만 요 자리가 GC가 돌았다면 게비지 컬렉터 청소부가 왔다 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next it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죠. 넥스트는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먼저 해야 되지 요걸 쓸 수가 있었죠. 넥스트를 그러니까 이터레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리스트를. 얘 리스트는 손대지 않았어. 그대로 남아있고 요걸 이터레이터 형태로 변환시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터레이터는 메모리에 이렇게 잡히는데 액세스 되는 순간 얘를 지워버린다고. 속에서 이렇게 되겠죠. 예,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거 이터레이터의 0번째 지금 넥스트 한번 했다면 0번째는 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난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값이죠. 아무것도 없는 값을 넣어버리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겠죠.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그런 형태로 메모리에 잡히는 놈이다. 그래서 이터레이터 객체라고 하면 액세스 하는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요 부분을 실행했어요. 처음에 이걸 선언하고 1 요거 실행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리스트 아까 우리 요렇게 했죠. 넥스트 안 때리고 리스트 때리면 어떻게 돼요? 얘도 메모리 접근한 거죠. 우리가 리스트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어떠한 값을
실제 값으로 출력해 주는 거죠. 리스트 형태로. 그럼 메모리 접근했어요, 안 했어요? 접근했으니까 얘가 줬을 거 아니야, 나한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프린트 리스트 IT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 비워지겠죠. 출력은 됐지만 1, 2, 3 이렇게 출력은 됐지만 화면에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얘는 값만 주고 나면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L이라고 했죠. L은 1, 2, 3 이렇게 했어요. 그럼 L을 그냥 넥스트로 하면 안 되죠. 에러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it iterator라는 변수를 하나 잡고요. iter 해가지고 L 이렇게 바꿨고 next 이제는 it를 부를 수가 있어요. iterator니까 얘는. 그래서 1 했어요.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메모리에는? 2, 3이 남아있죠. 한번 볼까요? 리스트 2와 3만 남아있죠, 메모리에는. 자, 이 상태에서는 it 값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next it 하면 2가 나올 게 기대했지만 에러 나는 거죠. 벌써 지시가 다 돌아왔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터레이터 어떨 때 쓰는지. 그럼 이건 어떨 때 쓸까요? 데이터가 많을 때 메모리가 부족해요. 그럼 하나씩 빨리 처리하고 비워줄 때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 필터, 맵, 소트 요 세 개가 중요하죠.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세 개. 요거는 뒤에서 이제 하나씩 장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다음 찝은 자, L1을 우리가 1, 2, 3이라고 하고요. L2를 4, 5, 6이라고 했을 때 자, 찝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L1, L2 자, 그럼 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찝을 리스트화 시켜 볼게요. 리스트 찝 자, 위에 거를 변수로 뺍시다. 찝을 받은 걸 Z라고 제가 변수를 뺄게요. 그럼 L1과 L2를 찝으로 뭔가 묶은 느낌이죠? 묶었죠. 그걸 리스트 Z로 이렇게 표현하면 자, 어떻게 바뀌었죠? 요렇게 묶입니다. 여기 찝이에요, 찝. 자, 요것도 언제 쓸까요? 두 개의 X 값, Y 값을 좌표로 바꾸는 거죠. 그럼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리스트 개수와 같지 않아도 같지 않은 거예요? 해볼까요? 보통은 개수 맞춰서 하죠. 왜냐면 XY 좌표니까. 근데 안 맞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하지 말고 L3 하나 만들어 볼게요. L3는 7, 8 두 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찝을 묶는데 이번에는 L3랑 묶어볼게요. L1이랑 L은 안 났네요. 자, 그래서 다시 리스트 찝 했더니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렸네요. 좋네요.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데이터가 유실된 거니까. 먼저 전처리 할 때 항상 이걸 맞춥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버릴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의 값을 넣을 건지, 그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필터 가볼게요. 자, 필터는 뭘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터레이터를 돌릴 때, 이 이터레이터는 리스트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iter이라고 쓰는 변수 이름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뭐 다 됩니다. 자, 그거 다 된다는 뜻이고요. 그거를 돌릴 때 이 펑션이 필터하는 펑션이에요. 필터된 오브젝트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인지 마이너스 5부터 6까지면 뭐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죠.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찍어보면 되는구나. 목 아프게 얘기하나. 한 줄씩 찍어볼게요. 자, 요 변수를 하나 잡았고요. 이제 렌지는 익숙하죠. 렌지가 너무 편해요. 이게 신기하게 렌지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DK 뭐 자바 8인가 9부터 이 렌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성능이 무지하게 느리죠. 그래도 편하니까 쓰는 겁니다. 컴퓨팅 파워는 좋아지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거티브면 음수만 달라는 거죠. 자, 여기서 람다식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일단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람다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럼 네거티브수만 한번 찍어볼까요? 자, 그냥 네거티브수 찍으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오브젝트의 주소가 나와요. 왜냐면 이 자리에는, 이 변수 자리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떠한 메모리의 실제 데이터의
주소 참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 값을 보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리스트를 붙여버리면 돼요. 리스트 네거티브 이렇게 하면 실제 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값을 확인할 때 이렇게 리스트 함수 많이 쓰이니까, 자, 얘가 뭐가 됐든 난 리스트 형태로 보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실제 값을 가야지 리스트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결과값이 음수만 나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람다 표현식 있죠. 여기가서 잘 보이나요? 자, 람다라고 쓰면 람다는 함수예요. 일종의 함수인데, 그렇게 함수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함수를 한 줄로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람다 x, 자, x라는 변수 하나 잡았고요. 이 x는 뭐냐면 x가 0보다 작은 놈만 걸르는 거예요. 근데 이 x 변수는 0보다 작은 놈만 되는겨. 딴 건 안 되는겨. 그래서 이 int numbers에서, int numbers는 -5부터 +5까지인데 그 값들이 하나씩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이 x, 람다의 x 값으로 들어온다고. 람다 부분을 코드로 쓴다 하면 df 어떤 익명의 함수가 있어요. 인자값은 뭐라고요? x를 받는 거죠. 요게 인자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로직이에요. 제가 말하는 로직, 어떠한 기능. 얘는 뭐라고 있죠? return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리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함수를 이 int numbers의 개수만큼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줘 보니까 처음에 -5가 넘어갔죠, 이쪽으로. 그래서 -5니까 통과됐네요. 그죠? 그럼 얘는 true죠. true가 되면 필터라고 하는 놈은 true인 놈만 갖습니다. 무조건. 이 함수가 true인 놈. 지금 여기에 내가 펑션이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 논리 불리언이 true가 되는 값만 내가 취하겠다라는 게 뭐다? 필터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true니까 -5 취하고요. 취했고요. 그 다음에 -4, -3 다 똑같죠. 0이 만나면 0을 만나죠. 0도 오겠죠. x가 0이 오면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니까 안 취한 거야. 1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음수만 이렇게 취하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 요걸 그대로 펑션으로 써도 돼요. 네거티브스를 제가 뭐 n2라고 해볼게요. n2다가 펑션을 하나 쓸 거예요. df 똑같이 해볼게요. fn x 받고 return 그 x가 0보다 작은 거. 자, 요거는 함수죠. 제가 fn이라는 함수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그대로 써볼게요. 필터 자리에다가 n2는 자, 필터, 양수할 걸 그랬다. 자, 필터, 어쨌든 필터 해가지고, 요 자리가 펑션 자리니까. 자, 뭘 써주면 되죠? fn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뭐가 돼요? int numbers. 이렇게 되면 n2는 리스트로 봐야 되겠죠? n2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펑셔널 랭귀지의 장점이에요. 자, 이 필터도 함수인데, 그죠? 필터 함수죠. 내장 함수, 빌트인 함수. 함수인데, 인자로 뭘 받았어요? 함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변수를 받는 건 익숙하지만 함수를 받는 건 약간 어색하죠, 아직까지. 하지만 곧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펑셔널 랭귀지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자바스크립트도 똑같고요. 파이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인자를 받아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 이 필터 속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인자 값을 실행하겠죠. 어떻게? fn의 x 이렇게 실행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 가로 열고 닫고는 뭐죠? 실행이죠. 그러니까 실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해 주는 거예요. 요 함수 값 받은 거에서. 자, 아까 필터를 똑같이 람다로 했을 때 x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죠?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만 하고 싶으면 %2가 0이면 짝수겠죠. 자, 됐고요. 0도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맵, 필터랑 유사한데 맵도 제법 써요. 자, 맵은 뭐냐면 각각의 요 그 리스트, 이터레이터들, 요 리스트든 튜플이든 뭐가 됐든 요 값들을 맵을 돌리게 되면 하나씩 요 맵을 실행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필터랑. 근데 필터는 true인 것만, 참인 것만 취했죠. 이 맵은 다 취하는데 어떻게 취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각각의 인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여기서는 make double이니까 2배로 만들겠네요. 그래서 이
람다로 쓰면 이건 3배고 이건 트리플이고, 람다로 먼저 설명할게요. 람다로 쓰면 x라는 인자를 받고요. x는 x 곱하기 3을 리턴하는구나. 뭐에 대해서? 맵이니까, 필터가 아니죠. 맵이니까 모든 인자에 대해서 이걸 처리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 펑션을 하나 써놨네요. 자, make w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펑션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발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 놓고 펑션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람다를 바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유용한 펑션들을 유틸리티로 다 만들어 놔요. 우리가 utils.py라는 파일을 하나에다가 make double, 우리가 주로 만드는 거 있죠. 뭐 주로 쓰는 펑션들, 자주 쓰는 기능들, 그런 펑션들을 쭉 담아 놓고 걔를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펑션을 쓰고요. 그 외에 간단하게 그때그때 쓸 거는 다 람다예요. 지금 맵이랑 필터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여기다가 맵 언더바 필터 .py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필터로 어떤 걸 취할 건데, 자 F라고 합시다. F는 필터를 걸 거예요. 똑같이 걸 건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아까 int numbers였죠? int numbers. int numbers는 하나 정의할게요. 여기다가 range -5부터 5까지 이렇게 걸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F 똑같이 하는데 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하는데 이 필터 자리에 맵만 쓸게요.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print list F랑 M이랑 이렇게 한번 표시 좀 할게요. F는 여기는 M은 되었어. 자, 이렇게 찍어 봅시다. 자, 그랬더니 F는 값이 그대로예요. 근데 음수만 나왔죠. 그러니까 true인 놈만, 참인 놈만, x가 0보다 작은 놈만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맵은 그 값을 내가 이걸로 변환한 거죠. 이거의 결과치를 받은 거죠. 필터는 요게 참인 것에 값을 받는 거고요. 요 int numbers에 값은 손상이 없어요. 값은 절대 손상이 없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 값들만 취하는 게 필터. 그 다음에 맵은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요런 처리를 하고 난 결과, 그겁니다. 그래서 true false가 된 거고, 요걸 똑같이 곱하기 2라고 아까 우리가 해보자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위에 거는 필터니까 값이 변함이 없어요. -5부터 5까지 나오는데 중간에 0만 빠진 거죠. 0은 false니까 빠진 거고, true인 것만 취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맵은 각각의 값에 대해서 요 과정을 수행하고 난 결과값을 담는 거니까 2배 한 -10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필터하면 헷갈리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리듀스 가볼게요. 리듀스도 재밌어요. 리듀스는 먼저 설명드리고 우리 같이 해볼게요. 리스트가 1, 2, 3, 4라는 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리스트를 for loop 돌면서 이 프로덕트는 1로 초기화했습니다. 제가 곱셈을 하려고. 최초의 프로덕트는 1이죠. 넘버는 뭐예요? 지금 뭐가 들어왔죠? 1이 들어왔죠. 첫 번째 값. 자, 그래서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1, 첫 번째 1 들어갔고, 자, 두 번째 2가 들어오겠죠. 자, 2가 들어오면 프로덕트는 현재 1이니까 1 곱하기 2 해서 2가 들어오겠죠, 여기다. 자, 그 다음에 3 했을 때는 현재 프로덕트는 2고 얘는 3이니까 2, 3은 6. 자, 그 다음에 4 마지막 4가 들어왔는데 여긴 6이다. 현재 6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럼 4, 6에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요 값만 취합니다. 맵은 이 앞에 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 이걸 다 버리고 24 마지막 결과치만 취하는 게 리듀스. 다른 언어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리듀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루프 돌리고 뭐 자시고 안 해도 되고, 여기다가 내가 이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할 건데 곱할 거야 라는 것만 정의해 주고요. 람다로 이 리스트를 돌리게 되면 마지막 값 24만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리듀스는
바로 내장 함수가 아니고요. 요 펑크 툴스라는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임포트를 시켜야 돼요. 그래, 펑크 툴스라는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lib 보이지 않지만 파이썬에 lib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sys.pass 해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는 모듈입니다. 라이브러리.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리듀스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한번 여기다가 리듀스 1.5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24만 나오죠. 두 개가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한 줄로 쓰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위에 이만큼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리스트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요 두 개의 연산의 결과가 다음번 연산자하고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결과가 또 다음번 연산자하고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연산 결과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됐죠. 그랬다가 요 두 개가 연산이 끝나고 나면 요 세 개가 어떻게 돼요? 다시 X가 되고 얘가 Y가 되고 또 XY 연산. 그래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결과값 딱 내보내는 거. 이게 리듀스입니다. 그래서 sorted라는 함수는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 뭐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정렬해 준다. 순서대로. 반대로 descending, 이걸 ascending이라고 그러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할 때는 reversed라고 하면 돼요. 스트링도 한번 해보십시오. 스트링도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에도 sort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요. 리스트도 sort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의 sort는 조금 달라요. reverse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reverse equal true라고 주면 넘어갑니다. 이거는 reverse라는 인자죠. 펑션의 인자입니다. 이 인자 값을 true라고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냥 true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죠. reverse가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 만들게요. 계속 파일을 많이 만들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sort 1. 제가 이 1이라고 붙이는 거는 이제 그냥 연습용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ort number는 이렇게 순서대로 됐고, 그죠? 이 sort number. 그 다음에 numbers는 원래 값, 요렇고, 원래 값은 안 바뀐다는 거죠? sorted 했더니. 근데 numbers sort 했더니 어떻게 돼요? sort 값이 바뀌어요. numbers 값이 바뀌어요. 요 ASC 보면은 1, 2, 3, 4로 이 리스트 자체가 뭐가 됐죠?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메모리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훨씬 부담스럽겠죠. 제가 메모리를 늘리고 줄이고 옮기고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umbers.sort를 안 쓰고 sorted를 쓰는 이유가, numbers.sort는 아예 리스트를 뒤집어서 정렬된 걸로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정렬해 놓고 계속 쓸 거야. 뒷부분에 엄청 많이 쓸 건데 계속 그때마다 뭐 하기 귀찮으면 한번 뒤집어 놓고 쓰는 게 낫겠죠. 한 번만 뒤집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소팅 한번 해볼게요. 자, student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생성자 함수에서 이렇게 네임과 스코어를 받아요. 그럼 이름은 뭐 홍길동, 스코어는 30점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student라는 리스트에는 얘의 인스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인스턴스가 생겼다. 그럼 요거를 소트하면 어떻게 돼요? 소트를 하는데 뭘로 소트해야 되죠? 이름으로 해도 되고 스코어로 해도 되죠. 똑같이 소티드겠죠. 소티드인데 요 스튜던트라는 리스트를, 스튜던트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요 리스트를 소팅 하는데 어떤 키로 할 건데, 자, 이 람다, 아까 이건 펑션이라 그랬죠? 자, 스튜던트라는 펑션을 받아서 뭘 리턴 한다고요? 요건 리턴 자리입니다. 리턴이 생략된 거예요, 람다는. 그래서 이만큼 이 펑션 어떤 함수인데 인자 값을 stu라는 걸 받아서 리턴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팅을 하는데 뭘로 소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코어 값으로 소팅이 되겠죠. 얘가 리턴이 되니까. 요건 한 줄을 어떻게 람다 부분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df 뭐 어떤 함수, 익명의 함수인데 인자는 stu를 받고요.
return은 뭐 한다고? stu.sco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줄을 한 줄로 쓴 겁니다. 딴 의미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스코어가 리턴이 되니까 이 sort는 받은 값으로 소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튜던트 값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거치고 받기 때문에 스튜던트의 스코어만 받아요. 그래서 스코어만 받아서 소팅을 하다 보니까 스코어대로 소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빌트인 함수인데 우리 저번에 뭐 S 있나요 지금? S는 ABC 이렇게 했을 때 dir S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가 있죠? str이 보일 거예요. 예,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str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프린트 s라고 쳤을 때 얘는 여기 값은 뭐죠? 스트링 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트링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것들은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toString 할 때 toString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객체를 스튜던트라는 이 인스턴스를 요 각각의 인스턴스를 뭘로 만들어줘라? toString이에요. toString을 줄여서 str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프린트 요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무조건 얘를 타요. 왜냐면은 요 프린트 s라고 하는 거는 요 s 자리는 스트링이잖아요. 어떤 스트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리스트나 튜플 같은 거 찍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주소값이 나왔죠. 그 값이 찍히는 거건데 이 함수를 타고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찍습니다. 프린터는 항상. 됐나요? 그래서 toString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스트링이 필요할 때는 얘가 호출된다. 그래서 리턴 값을 여기에 써준 값으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썼죠. 클래스에다가.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디폴트 값, 메모리 주소를 리턴하는 그 디폴트 값. 제 상위 부모는 누구라고요? 내가 지금 부모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라고 있다 그랬죠. 제일 조상은 오브젝트입니다. 그 오브젝트에다가 요걸 걸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린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str 함수가 실행된 거고요. 강제로 우리가 여기 str을 구현해 주면 우리께 먹겠죠. 그래서 요 값은 두 개의 값을 포맷으로 만드는데 이름과 스코어로 만들겠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스튜던트의 0번째를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스튜던트 sort 스튜던트 파일하고 하나 만들게요. 자,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친다면 제가 인스턴스를 이렇게 세 개로 만들게요. 만들고 그냥 프린트 하나 해볼게요. 프린트 s 스튜던트의 첫 번째 놈만 한번 찍어볼게요. 뭐가 찍히는지. 자, 찍었더니 김일수의 콜론 10 이게 찍혔어요. 신기하죠?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이게 없다고 하고 찍으면 메모리 주소 값이 나오죠. 이게 디폴트 스트링 구현체입니다. 구현되어 있는 그 str 함수예요. 그걸 강제로 제가 오버라이드 시킨 거죠. 내가 오버라이드 하니까 내게 먹는 거죠. 내 걸로 먹는 겁니다. 소팅은 여기서 키를 주면 된다고. 자, 이 키 주는 거. 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sorted 여기서 sorted 스튜던트 뭘 소팅 할 건데 얘를 근데 키는 뭐라고? 스코어라고. 그죠? 요거를 프린트 뭐 sorted student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보면 이렇게 하면 네, 주소값 시키고 여기다가 리스트로 싸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오브젝트로 밖에 안 되죠. 얘의 그 프린트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함수를 하나 빼버린 거예요. 계속 이렇게 루프 돌면서 프린트 해야 되는데 여러 개 값이니까 그게 싫어서 함수를 하나 이렇게 요 함수를 호출하면 루프 돌면서 스튜던트들을 다 하나씩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sort한 요 값을 student.sort로 하면은 완전히 값이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는 바뀌었는데
이걸 스튜던트에 답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네, 바뀐 값으로 봤죠. 자, 이거는 리스트에 sort 함수를 쓴 거고요. 얘는 sorted라는 내장 함수를 쓴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얘는 이 순간 값이 변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key라는 인자 값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지금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함수로 호출할 때 이렇게 뭐 이꼴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럼 key 이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값을 주잖아요. 이 값은 뭐죠? 펑션이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펑션을 썼죠. 그럼 리턴 스코어만 리턴하는 거예요. 딱 보면 STU를 받아서 뭘 리턴한다고요? 스코어를 리턴한다. STU를 받아서 리턴 스코어를 리턴한다. 그 리턴된 스코어 값이 요 키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얘가 리턴하니까 여기 얘 이꼴 요거니까 함수를 콜한 거야.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난 결과값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리턴한 값을. 요 키 값에는 뭐가 들어가죠? 요 함수의 결과값 리턴 stu.score 요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루프를 돌면서 얼만큼? 이 스튜던트의 개수만큼. 그게 이제 우리 람다였죠. 자, 그래서 요 스튜던트의 스코어가 아까 20, 30 뭐였죠? 예, 10, 30, 20이었어요. 그럼 처음에 10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처음에 10이 들어갔고 그 다음 자리에는 20이 들어가고 30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자리에 20이 들어가요. 그럼 요 세 개만 소팅하는 거예요. 얘는 이 키 값으로 돼 있는 요 값만 가지고 세팅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우리가 왜 키를 안 줬죠? 리스트 이렇게 해서 1, 5, 3, 2 뭐 이렇게 있는 리스트 우리가 소팅 했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왜 키를 안 줬어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키죠. 따로 키가 없으니까 이건 거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 클래스 같은 경우,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네임도 있고 스코어도 있는데 네임으로 소팅할래? 스코어로 소팅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키 값은 하나로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값으로만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10, 30, 20 요 스코어 값만 가지고 소팅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얘도 리버스가 돼요. 이제 요거는 리스트의 소트죠. 아까 리버스 이퀄 true로 우리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스코어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름으로 소팅하고 싶은데 가나다 순으로 그럼 이 자리가 이거 아니고 뭘로 하면 돼요? 네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네임으로 소팅이 되고요. 자, 함수로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 스튜던트의 sort가 됐건 sorted가 됐건 그 값을 sort key라고 하는 걸 내가 함수를 받았어요. 그럼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요 전체가 sort, sorted 또는 필터 뭐가 됐던 요 자리에 첫 번째 함수가 왔었잖아요. 함수 리스트 이렇게 왔었잖아요. 이 함수가 키가 되는 거죠. sort에서는. 근데 하나밖에 없을 때는 키가 생략 가능하다. 값이 하나씩만 올 때는. 근데 이렇게 뭔가 처리가 필요한 오브젝트 지금 요게 하나만 갖고 있는 값이 아니죠. 지금 네임도 갖고 있고 스코어도 갖고 있죠. 스튜던트 각각이. 그렇게 두 개 이상 갖고 있을 때는 키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1번까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까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1번까지 하시면 2번 할 수 있을 거고 3번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CSV 파일은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student.csv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렸고 이 파일을 제가 이제 읽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student1.py라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student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이 클래스는 여기 있으니까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름, 성별 뭐 이렇게 되는데 나이, 이름, 성별이 젠더라고 할까요? 나이, 성적 이렇게 4개를 받는 거라고 했을 때 요 값이 요 그대로 들어가겠죠? self.gender.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self.age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은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출력하는 건 조금 이따 해봅시다. 우리가 프린터 하면은 얘가 실행된다 그랬죠. 자, 이제 파일 읽어볼게요. read, open. 자, student.csv 얘를 어떤 형태로? R 모드로 읽은 거를 파일이라고 할게요. 읽을 때는 얘는 한 줄씩 준다 그랬죠. 나한테 친절하게. 그래서 per line
in 파일 이렇게 읽어가지고 프린트 라인 하면은 한 줄씩 찍을 거예요. 자,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찍혀요. 이거 이상하게 줄이 하나씩 거슬리네요. 따닥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거슬리고, 또 이거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이거 빼야 되겠다. 일단 빼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0번째만 빼면 되니까 인덱스도 받아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 뭐 쓰면 되죠? enumerate. 자, enumerate 무지하게 쓰죠. 자, 그래서 if i가 0이면 continue. 두 줄을 한 줄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찍어 볼게요. 찍었더니, 자, 이제 첫 줄은 없어졌는데 문제가 요게 조금 거슬리네요. 어쨌든 저는 이거를 쪼개서 주고 싶지만 쪼개는 것도 난 하기 싫어. 왜냐면 이 스튜던트 쓰는 사람마다 다 쪼개서 줘야 되잖아. 뭐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지만 쪼개서 주고 싶으신 분은 쪼개서 줘도 돼요. 쪼개서 한번 줘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스플릿 콤마로 쪼개주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지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하는데, 요 스튜던트 10명이에요. 10명을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스튜던트라고, 자,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되죠? 일단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인스턴스를. 그래서 스튜던트 이렇게 불러버리면 될 거고요. 이 값을 어디다가 스튜던트라는 이 어레이에다가 하나씩 넣을 거예요. append. 이렇게 되면 조금 띄워볼게요. 잘 보이게. 자, 이러면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만들죠. 만들어서 이 스튜던트 어레이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끝에 개행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줄바꿈. 줄바꿈이 왜 들어갔냐면, 여기 띄우려고 제가 넣었던 거죠. 띄우려고 넣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뭘 쓰면 되죠? 스트립 해별이면 개행이건 스페이스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양쪽 다. 자, 그래서 일단 없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스튜던트를 이제 첫 번째 줄 빼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안 맞네요. 이래서 제가 여기서 하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스플릿 했는데 어레이로 또 안 떨어지네요. 얘는 바로 못 봤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라인만 주고 이 부분을 안에서 처리해 볼게요. 그래서 스튜던트 여기는 뭘 받는 거죠? 라인을 받는 거죠. 라인을 받고 얘들은 여기서 끝내고요. 여기서 한번 받아볼게요. 이게 이거랑 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스코어는 뭐죠? 숫자로 바꿔야지 우리가 소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트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어차피 파일을 읽어서 오는 건 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인트로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요거는 지우고요. 이제 10명을 다 만들었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for I in student print I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잘 찍히네요. 자, 지금 이 print I를 찍었더니 얘는 I라고 하지 말고 S라고 해볼까요? 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스튜던트의 S. 자, 이렇게 찍었더니 누가 호출된 거예요? 얘가 호출된 거죠. 그래서 프린터 i의 요 인스턴스 요 자리는 언더바 str를 통해서 결과가 밖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찍을 때 self.name, self.age, self.score, self.gender. 자, 이렇게 4개를 찍을게요. 그리고 요걸 조금 이쁘게 해보겠습니다. 역스레시티는 탭이죠. 탭을 한 개 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찍었고요. 하나, 둘, 셋, 4개. 근데 이름을 어떻게 찍으라 그랬죠? 이름은 별별별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별별. 이름이 4글자든 3글자든 무조건 별별 붙이는 게 원칙이고요. 첫 번째 것만 찍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팅해야 되겠다. 소팅해야 되는데 여기도 스코어가 아니고 제가 뭘로 표현하라고요? 학점으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성적 순으로 하되 성적은 학점. 2번까지 1, 2번까지 되겠네요. 자, 일단 그래서 그레이드라는 거 하나 줄 건데, 그레이드는 이렇게 해서 빈 값으로 일단 줄 거고요. 일단 학점 찍는 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팅 해야 되죠. 소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소팅하면 되죠? 스튜던트에 아까 배운 거 이거 소팅을 밖에서 소티드로 소팅해도 되고 여기서 소트해도 되죠. 똑같다 그랬는데 뭐가 다르다 그랬죠? 리스트에 소트를 때리면 이게 아예 바뀌어 버리죠. 순서 정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객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똑같아요. 여기서 소티드 해가지고 다른 변수를 잡아도 되고요. 여기서 바꿔버릴게요. 앞으로 이제 정렬된 스튜던트로 쓸 거니까 한 번만 딱 하면 되니까 스튜던트 하는데 소트. 자, 뭘로 소트 한다고요? 자, 키는 여기 보면 키는 람다 하면 친절하게 나와요. 그럼 stu 라는 값을 받아서 얘는 뭘 주면 되죠? stu.score 주면 되죠. 근데 역순으로 해야 되죠.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reverse equal true. 자, 이렇게 하면 스튜던트가 소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소팅이 잘 됐네요. 자, 이름 여기도 조금 이쁘게 한번 찍어 볼게요. print 자, 이제 학점 자리에 학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스코어 대신에 뭘 찍으면 되죠? 그레이드를 찍으면 되겠다. 아까 만들어 놓은 그레이드. 근데 그레이드 지금 비어 있죠. 자, 그레이드는 우리가 맵을 써서 그레이드로 다 바꿔 볼 거예요. 자, 펑션을 하나 만들 건데 그레이드를 셋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make 뭐 그레이드 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는 if self.score가 100점일 때만 A뿔을 줄 거예요. 저는 내 맘이니까. 그래서 self.grade는 A 플러스 그 다음에 elif 뭐 계속 가야 되죠. 이제 80보다 크냐 뭐 크냐 이거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었어요? if 없을 때 했던 거 해볼게요.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그레이드라고 전역 변수 이렇게 대문자로 잘 안 쓰는데 파이썬은 G 붙여가지고 전역 변수 만들게요. 이거는 뭐 붙어 있다고 했죠? A, B, C, D, F죠. F.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전역 변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자, 어떻게,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마 느낌이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 A고, 80점 이상이면 B고,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self.score를 나눠버리면 되죠. 뭐로? 10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90점이라 치면 9가 나오겠죠. 몫이 9니까. 92점이면 9가 나오겠죠. 이 슬래시 두 개는 몫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9가 나오면 어때요? 조금 이거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F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보기 싫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뒤집어 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G grade 점 reverse라는 거 아까 우리 배웠죠? 소트가 있으면 리버스도 있어요. 리버스 드였나?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 봅시다. 여기서 제일 앞에다가 self.grade 에러 났네요. self.grade 근데 이게 뭐가 에러지? 여기죠? 콘솔이 바뀌었네.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그레이드 어떻게 제가 지금 뒤집는 거예요. 왜냐면 F부터 해서 6이면 나누기 5를 할 거거든. 제가 나누기란다. 빼기 5를 하면 어떻게 돼요? 9면은 4가 되죠. 4면 뒤에서부터라고 친다면 0, 1, 2, 3, 4 땅 떨어지네요. 나누기 빼기 5를 하면 그럼 뒤집어 가지고 5를 해야 되겠죠. 뒤에서부터니까. 그래서 제가 리버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가 잘 됐는지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그냥 딴 의미 없고요. G 언더바 그레이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FDCBA 잘 찍혔네요. 뒤로. 자, 그레이드는 이렇게 왜냐면은 이 그레이드가 정해질 수가 있어요. 이 값이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내가 F부터 쓰고 싶지만 원래 표준대로 가는 거예요. 정해놓은 양식대로. F부터 쓰셔도 상관없고요. 뭘 할 사람 없겠죠. 내가 짜는 프로그램이 내 맘이지. 자, 그래 여기서 G 언더바 그레이드에 요거 값을 주면 어떨까요?
그럼 9라고 하면은 여기에 9가 될 거니까 9 빼기 5니까 4 A 그죠? 그 다음에 8이면 3 0 1 2 3 딱 떨어지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 메이크 그레이드를 어떻게 실행하면 되죠? 맵으로 루프 돌면서 실행해도 되는데 여기서 한 번씩 다 실행해도 돼요. 맵을 배웠으니까 맵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m이라는 변수 하나 잡고요. 제가 맵을 돌릴 건데, 그래서 람다로 자 했더니 stu를 받겠죠. 끝에 뭐 우리는 뭘 줄 거니까 student를 줄 거니까 요 리스트를 줄 거니까, 그래서 람다식을 가지고 뭘 하면 되죠. stu가 하나의 인스턴스들이 하나씩 받는 거죠. 뭘 하면 되죠. make 그레이드 때리면 되죠. 그럼 지가 그레이드 쫙 세트하잖아. 세트하고 나서 여기서 찍으면 끝나는 거죠. make. 자, 이렇게 함수를 그냥 불러버렸어요, 제가. 자, 그랬는데도 학점이 안 찍힙니다. 왜 안 찍히냐면, 맵이라는 놈이 웃긴 게, 맵 상태만 되는 거예요. 맵 상태만 되고, 이 맵이란 데이터를 액세스 할 때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리스트 m, 이 맵을 리스트화 시킬 때, 그때 찍혀요. 됐나요? 얘는 메모리에 요 함수를 올려놓는 거고, 람다라는 놈은, 람다든 펑션이든, 요 맵 자리에는 뭘 올리냐면, 요 함수를 올리는 거예요. 이 함수를 또 실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실행은 안 한 겁니다. 메모리 구조를 보시면,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한 거예요. 맵 쓸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맵이라고 하는 놈이든 필터라고 하는 놈이든 실제 수행을 언제 된다고요? 그 값을 액세스 할 때. 왜 그러냐면 메모리에 지금 m이라고 하는 놈, 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생겼죠. 내가 변수를 잡았으니까 메모리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맵인데, 맵 객체인데, 맵 객체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펑션이 있고, 펑션 자리가 하나 있고요. fn 자리를 우리는 람다로 쓴 거고요. 뒤에는 뭐죠? 리스트. 스튜던츠의 주소겠죠. 정확하게. 스튜던츠는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따로 있어요. 스튜던츠는 여기에 따로 10개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주소가 값을 갖추고 있고, 요 펑션만 올려놓은 거예요. 이 펑션은 실행은 아직 안 했어요. 왜 실행 안 했냐면 여기에 인스턴스에 있죠. 이 인스턴스는 어디 있어요? 지금 스튜던트 인스턴스는 여기 있죠. 스튜던트 인스턴스예요. 셀프. 이게 몇 개가 생긴 거야, 이게. 그레이드도 있고요. 뭐 펑션들도 이렇게 있죠. 이게 10개가 생긴 거죠. 지금 우리가 10개를 만들었으니까. 이 각각의 이제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메이크 그레이드라는 걸 여기 갖고 있잖아요, 얘가. 그죠? 메이크 그레이드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을 필요 없죠. 뭐만 한다고? 연결만 해놓는다고. 링크드인. 그래서 이 맵을,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맵이. 맵은 요 주소만 갖고 있죠, m은. 그죠? 메모리 주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고난이도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값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리스트 m 하면 어때요? 실제 값을 접근한다 그랬죠. 그때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값을 어디다가? 여기 자리에다가 이 m의 실제 데이터 값을 만듭니다. 근데 이 맵은 사실은 스튜던트의 참조형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성적 순으로 학점이랑 요거 1, 2번 했어요. 평균과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구하면 되겠죠. 자, 맵 해가지고 좀 좁으니까 조금 늘려가 볼게요. 그쪽에 이쪽에 집중하시라고. 자, 요거 한 줄의 의미 잘 아셔야 되고, 요거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해법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혹시 누가 찾으면, 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글을 쓰면 다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코딩도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맵으로 이제 그거 다 했고요. 총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총점. 아까 리듀스 쓰면 딱 되겠죠. 리듀스. 그죠? 자, 여기 람다가 먼저 오네요. 저는 이게 헷갈려요. 람다가 먼저 오는지 이게 먼저 오는지.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람다 하면 친절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x, y로 봤죠, 람다. 이 리듀스는.
x는 앞의 결과값, y는 새로운 값.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받을 거고요. 여기서는 뭘 와야 돼요? 지금 스튜던트 xy를 가지고 x 더하기 y를 하면 되고, 그죠? 자, 우리 총점을 구할 거니까 더해가면 되는 거죠. 그죠? 1부터 n까지 더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는 스튜던트. 자, 근데 이 스튜던트에 뭐죠? 여기서 어려운 게 나왔어요. 스튜던트는 인스턴스잖아. 그럼 인스턴스만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이게 덧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얘의 스코어 해야 되겠다. 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 y.스코어. 자, 근데 x가 조금 골 때려요. x는 계산하고 나면 뭐가 돼요? 인트로 바뀌었죠. 그죠? 요 두 개를 처음에 xy에는 스튜던트가 잘 들어갔지만, 첫 번째에서는 잘 통과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x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요 연산한 결과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연산한 결과가 들어왔으면 x는 그냥 x만 들어가면 되고요. 요 부분을 조금 잘 보십시오. 제가 요 x 자리에요, x 자리. 지금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x 자리 처리를 하는 겁니다. x if x가 type x가 우리가 다 배운 건데 구문이 조금 달라졌어요. 얘가 뭘 때? int일 때.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워지죠, 자꾸. 만약에 type x가 이 x라는 타입이 int라는 건 뭐죠? 연산한 결과를 담고 있다면 그 값이고, 그렇지 않다면 else 뭐죠? x.score. 이게 x입니다. 이게 x. x.score 써놨네요. reduce import 안 했나요? 예리하시군요. 예리하시. 자, 해상도가 낮아서. 자, 됐고, 여기 제가 지금 꺼놨나요? 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TTT 아까 찍어 놓은 게 있네요. 자, 이거 없앱시다. 없애고 한 줄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자, 컨트롤 P, 스튜던트 1.py. 얘죠. 여기에 str에다가 뭘 찍어 놓은 것 같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잘 찍혔고요. 지금 작업한 거는 리듀스를 해가지고 요 총점을 구한 거예요. 이걸 토탈이라고 이렇게 담아 볼게요. 그래서 토탈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찍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문이 조금 어렵죠. 자, 이거 2항 연산자 또는 3항 연산자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자, 토탈은 794 잘 나왔어요. 암산 다 하셨죠? 여기 if 요 줄을 한 줄로 쓴 거예요. if를. 자, 이게 뭐냐면 if 순서가 이게 원래는 이런 게 더 와닿나 보세요. C나 자바나 이런 거 다른 거 하셨던 분들은, 자, 요게 true면 A, false면 B예요. 원래 이게 2항 연산자의 표준입니다. 다른 언어는 다 이렇게 써요. 근데 파이썬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헷갈려요, 조금씩. 자,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이 참이면 이 꼴이니까 비교죠. 그러니까 타입 X가 int면 요거, 아니면 이거예요. 지금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파이썬 구문도 아닌데 나중에 DB를 배울 때 또 2항 연산자 같은 거 배워요. 그럴 때 앞에 연산이 요 논리가 참이면 첫 번째 놈, 거짓이면 콜론 뒤에 있는 놈, 요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A 부분 실행하고요. false면 실행합니다. 이걸 if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if type x가 int면 A, else면 B. 요걸 한 줄로 쓴 거예요. 자, 요거를 파이썬은 어떻게 쓰냐면 요 A를 먼저 씁니다. A. 자, A인데, 근데 파이썬에서 직관적일 수 있어요. 자, A인데, 위에다가 비교하려고. A인데, 만약에, 요게 true일 때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게 true이면, 난 A야. A를 할 거야. 아니면, B를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이거는 아직도 어색하니까,
우리의 만남이 어색하니까 계속 만나셔야 돼요. 자주 보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요게 true면 x라고 그냥 정수값으로 내가 계산을 할 거고요. 아니라면 x가 뭐라고 스튜던트의 인스턴스니까 스코어 값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랑 지금 y 새로 들어온 y는 인스턴스니까 무조건 걔의 스코어랑을 합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려우신 분은 함수로 빼십시오. diff 해가지고 이 함수를 빼면 되죠. x, y를 받는데 그 fn 뭐라고 할까요? sum fn 이라고 해가지고 x, y를 받는데 if 타입 저는 원래 가로를 쓰는데 여기서 안 써버릇하니까 안 쓰는 게 더 가독성 좋더라고요. 이럴 때는 return x 더하기 y 점 스코어 else면 return x 점 스코어 더하기 y 점 스코어. 환장하겠죠? 리듀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구문까지도 복잡해져. 그래서 지금 고난이도 하고 있는 거고요. 파이썬 고급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걸 넘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만큼이 요 람다부터 여기까지 펑션이 요걸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요 람다 부분을 다 지우고 sum fn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에요. 제가 왜 자꾸 넘어가지? 794 그래도 잘 되죠? 자, 어떤 게 편하신가요? 이렇게 sum fn 펑션으로 빼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게 편한가요? 지금은 펑션이 더 편할 수 있지만 람다 결국 쓰셔야 되고요. 람다가 더 편할 수 있어요.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말로 해보세요. x와 y를 봤는데 이 x는 앞에 연산자의 서머리고 그러니까 계속 연산 결과고 y는 새로 받는 값이다. 근데 값은 어디서 받죠? 스튜던트에서 받으니까 첫 번째 스튜던트 0번째가 딱 들어왔을 때는 여기 만족 안 하죠. 인트가 아니잖아. 스튜던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x가 아니고 x.스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스코어랑 y 스코어 더했으니까 요 스코어랑 x.스코어랑 y.스코어 더한 값이니까 정수값이 들어가겠죠. x자리에. 그래서 그때는 x가 타입 인트 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x로 y 스코어랑 덧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토탈을 구했어요. 토탈을 구했으면 토탈 서머리 평균도 구할 수 있죠. 그럼 토탈 나누기 뭐 하면 되죠? len 스튜던트 그냥 10 적지 말고 스튜던트의 개수만큼. 왜냐면 11개가 될 수도 있잖아. 엑셀이 그죠? 엑셀은 계속 변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과 토탈과 평균 이제 총계와 평균이 이렇게 총계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평균보다 마지막 평균 이상인 놈을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자, 루프 돌면서 요걸 한번 더 하면 되죠. 더 하면 되는데 요거를 요 사이에서 받아도 되고요.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자, 스튜던트 한번 더 돌릴게요. 더 돌리는데 뭐만 출력하라고요? 스튜던트 그 평균보다 높은 놈. 자, if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기법이 나오는데 스튜던트 s.스코어가 뭐보다 크면요? 평균 아직 저 변수 안 담았네. 자, 여기서 평균을 avg라고 합시다. avg는 요거 구해놨죠? avg. 자, average보다 크면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크거나 같으면 출력합시다. 크거나 같으면. 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프린트 쭉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건 하나 더 달았죠. 얘는 뭐만 이름과 성적만 출력하라 그랬어요. 얘는 딴 거 뭐 성별이나 이런 거 적지 나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름과 그거 하니까 이 s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s.name s.score 이렇게 찍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결과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str까지 변화는 안 시킬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원했던 1, 2, 3, 4번의 답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고 이제 이렇게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배워 나가면, 아직 우리 배울 날이 한 2주나 남았으니까, 1주 반 정도 남았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게 이해가 되면 그때 이제 내 소스가 될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